오늘 이제 수업할 내용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 투자할 거를 권유하고 하거든요. 근데 왜 서울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거를 간단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또 이제 요즘 부동산 이제 자료 관련된 사이트들이 많아요. 이게 플랫폼이라 그러는데 그거 몇 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투자할 때 그런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질의응답을 받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전국 이제 인구 비율인데 여기 이제 지도랑 여기 숫자랑 조금 다른데 이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2024년도에 그 대한민국 총 인구수가 2,50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서울에 980만 명 그리고 경기도에 1,350만 명이잖아요. 요걸 합치면은 뭐 지금 뭐 2,300만 명 정도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인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 아니면 이제 저기 수도권 경기도 그쪽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인구도 많고 아무래도 좀 부동산이 많이 집중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부분이 부동산 수요가 일단 많은 겁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이제 서울특별시 인구 밀도 뭐 이렇게 나오고 경기도 이렇게 인구 밀도 나오잖아요. 요거를 참고해서 보시고 전국에서 이제 인구 밀도 순위가 높은 거를 제가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다 1위가 양천구, 2위가 동대문구, 3위가 동작구 해가지고 다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 밀도도 높고 인구가 많은 부분 인구가 서울에 이제 집중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제 권유를 해 드리는 거고 그냥 퀴즈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 서울특별시는 총 몇 개 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뭐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제 서울을 투자를 하시려면은 이제 서울 지역을 어느 정도 좀 아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문제를 내드리는 거거든요. 네. 25개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서울이 이제 총 25개 구가 있고 한강 다리는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강 다리는 2024년에 호평 고덕대교가 이제 생기면서 34개가 됩니다. 예, 서울의 한강에 이제 다리가 많잖아요. 다리가 많고 25구가 있는데, 그 어느 지역은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이고, 어떤 구는 투자를 하면은 조금 수익이 안 나는 구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일단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여기 이제 25개 구가 이렇게 딱 나와 있고, 구별 인구수 분포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뭐 송파구, 강서구, 강남구, 노원구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이게 순위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가 1인데, 송파구는 이제 지역이 좀 넓고, 그 아파트라든가 빌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거주하시는 인구가 많은 거고, 강서구 쪽은 이제 빌라들이 많아서 이 일을 차지하는 거고, 이제 24위, 25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인구수가 적잖아요. 아무래도 여기 이런 곳은 이제 회사들이 많으니까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구수가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이런 지역들은 용산구나 종로구나 중구 이런 곳들은 회사가 많은 곳입니다. 이제 금천구도 순위가 낮은데, 금천구는 아무래도 조금 서울에 있긴 하지만, 예, 서울의 분위기, 느낌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인구수가 이렇게 좀 적은 이유가 있는 거고, 이게 다 이유가 순위에 있는 건데, 여기에 참고하시면 좋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뭐 이게 뭐 설명이 긴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게 대한민국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뭐 3천 명, 3,500만 명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지금 2,500만 명 정도 되는 거니까 이제 뭐 출산율도 적어지고 근데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대도시나 서울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니까 예, 부동산은 투자할 때 서울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이런 자료들을 갖고 왔고 뭐 서울 인구가 이렇게 좀 빠지긴 했는데 이분들이 멀리 가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기도라든지
뭐 이런 데 사시는 거예요. 뭐 주거비 문제라든지 이제 생활비 뭐 이렇게 뭐 음식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좀 물가가 올라가면서 부담스러워지니까 이제 경기도로 나가시는 건데 이제 전국의 인구 감소율에 비하면은 서울의 이제 인구 감소하는 거는 되게 적은 겁니다.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고 이런 건데 이게 참고하시면 되고 뭐 이게 이런 것들은 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서울의 인구는 인구 감소율에 비하면은 감소율이 적은 편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네, 요거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그 플랫폼 이런 게 이렇게 개발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나 국가에서 자료를 주면은 저희가 이제 뭐 엑셀이나 이런 걸로 파일로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확인해야 됐었는데 지금 이제 편하게 뭐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이제 보면은 뭐 요즘 뭐 여름에 6월, 7월, 8월 이때 막 부동산 되게 핫해가지고 뭐 가격 상승 뭐 어디가 몇 억 올랐니 몇 초 올랐니 뭐 그런 얘기들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때 뭐 대출을 받아서 뭐 영끌한다 그러죠. 영끌해가지고 뭐 아파트를 사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대출 금리가 3%대 중반 후반대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3%대만 돼도 이제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은 4% 제일 그 대출 금리가 싼 게 4.5%이 정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겨울이고 이제 은행에서도 이제 자기네들이 할당된 그 대출 상품들을 다 팔았기 때문에 이게 연초에는 대출 금리가 싸고 유리하고 은행이 서로 경쟁에 붙어서 그 대출 금리도 낮고 잘 나오지만 이게 이제 여름 지나 가을 지나고 겨울이 되면 원래 항상 매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이제 살 때는 초에 사시는 게 좋고 파실 때는 초에 파시는 게 좋고 사시려면 가을이나 겨울에 사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여기 보면 이제 전국 주택 가격이 0.03%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중에 서울 주택이 가격이 0.19% 상승이니까 이게 서울이 부동산 상승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서울이 상승을 요 정도 했기 때문에 전국 가격을 이렇게 끌어올린 거고 그래도 보시면은 상승을 했다는 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요거 전국 주택 가격은 아파트, 빌라 이런 모든 주택을 포함한 겁니다. 근데 서울 아파트만 또 보시면 0.29% 상승했고, 네, 주택 가격은 0.2% 상승, 전세가도 이렇게 상승. 그리고 이게 선도 아파트라고 그 아파트 단지 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1위부터 해가지고 50개까지 뽑은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그 비싼 동네, 서울의 뭐 강남이나 서초구나 뭐 송파구나 용산구나 이런 데 보통 이런 아파트들이 집중돼 있겠죠. 이런 것들은 선도 아파트라고 하는데 50개를 뽑은 건데 9개월 연속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상승하는 그 비율이 낮아졌다는 얘기지 계속 상승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승을 했다는 거 이게 나와 있고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수도권도 좀 상승했고 예, 증가율을 보면 다 이렇게 서울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뭐 분위기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서울 지역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게 수익을 기대하려면 서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런 걸 얘기한 거고요. 뭐 전세 시장 이런 것도 뭐 자료를 정부에서 제공해 주더라고요. 이제 보시면 뭐 서울이나 수도권은 모두 상승하는데 근데 이게 대구나 이런 데는 지금 전세 시장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대구 같은 데는 공급량이 많아서 이제 건세가 이렇게 받쳐주질 않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뭐 대전이나 부산도 조금 미약하긴 한데 이제 대구가 특히 마이너스잖아요. 이 아파트 공급량이 많은데
요게 지금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미분양이라 그러는데 미분양 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네, 서울 보면은 이제 강남구 구로구 이런 데가 뭐 전세 가율이 있잖아요. 이제 전세 가격 증가가 돼야지 매매가 거기에 맞춰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거 아파트 지수 이런 게 있다. 근데 올해 여름에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일어났고 부동산 가격이 일부 이제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게 지수들이 100이 평균인데 100 이상이 되는 걸 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는 거고, 이제 선도 아파트라고 이제 뭐 50개를 뽑아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50개를 단지를 뽑아가지고 이제 선정한 건데, 그 50개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한 건데, 상승되는 둔화는 됐지만, 뭐 여름에 상승이 많이 되긴 했지만, 그 여전히 아파트 가격은 상승되고 있다.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거를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데, 그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신데, 그 사시는 거는 부동산, 뭐, 지방에 사시고, 뭐, 광역시에 사시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투자를 고려하실 때는, 어느 정도 수익도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하시려면은, 이제 지방 이제 물건보다는 서울 쪽에 가까운 곳에 투자하시는 게 기대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뭐 인구라든지 뭐 지금 실제 뭐 어느 정도 뭐 주택이 상승한다든지 제가 이런 거를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할 때 그 장점은 그 부동산을 계속 갖고 있진 않으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팔 때 지방 물건보다는 서울 물건들이 훨씬 팔기가 쉽습니다. 그 제 주변의 분들도 보시면 이게 제가 조언을 했는데 말을 안 들으시고 막 지방에 뭐 물건 사시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지금 이제 팔리지가 않거나 되게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파시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뭐 지방이나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 관점에서 뭐 지방 뭐 이렇게 광역시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도 뭐 되게 살기 좋고 뭐 그런 건 아는데 이제 그런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지방이나 광역 도시보다는 서울에 투자하는 게 좀 리스크도 줄이고 수익률도 크게 볼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여태까지 얘기를 한 거고, 이게 보셨으면 이제 서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그 사이트로 또 한번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부동산 관련 유용한 사이트가 이제 제가 많은데 그 중에 한 오늘은 4개 정도 확인을 할 건데, 이게 부동산 지인, 아실, 호갱노노, 부동산 플래닛, 요거 4개를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켜놨습니다. 얘를 띄워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동산 지인, 음, 이게 부동산 지인이라는 부동산 플랫폼 사이트인데, 요거부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네이버에서 그냥 부동산 지인,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게 로그인 안 해도 자료들을 어느 정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지인,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 지역 아파트, 빅데이터 지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복잡한 거 부동산 말고, 사이트 이게 안 보입니다. 부동산 사이트 안 보이나요? 네, 공유 거셔야 될 것 같은데. 공유가, 왜 공유가 해제됐지? 밑에. 공유가 한 번에, 보입니다.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안 된 줄 몰랐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네이버에서 부동산 지인을 검색하면은 이렇게 뜨잖아요. 이거 이렇게 누르시면 부동산 지인 사이트로 넘어옵니다. 넘어오잖아요. 여기 카테고리가 여러 개 있는데, 저희가 확인할 거는 이제 부동산은 어차피 이제 예전에도 경제 시간에 뭐 수요 공급 이런 거 중요하다 배우셨잖아요. 이게 어차피 부동산 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이 가격이 움직이고 형성되는 겁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왜 비싸냐면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이제 사려는 사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비싼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없으면 이제 가격이 이제 싸지겠죠. 그런 원리인데 이제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이제 가격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량을 저희가 확인하면은 그 어느 정도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수요 입주 여기 칸이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클릭하면은 그 우리나라 전체 전국별 수요량과 공급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서울에 관심이 있다. 이제 서울을 클릭하고 지역에서 일단 지역을 서울 클릭하고 일단 검색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요 아래 예, 서울 지역의 요 빨간 선은 적정 수요량입니다. 이 수요량만큼 아파트 이게 아래 바가 이제 공급량인데 요 수요량만큼 공급량이 이제 채워져야지 이제 적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요 빨간 선보다 바가 아래에 있으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이런데 조금 넘었잖아요. 그 선보다 이게 2019년 2021년 이렇게 넘은 데는 그 기준 적정 수요량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아파트 공급량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살짝 아파트 공급량이 서울은 많았지만 여기 22년, 23년, 24년 보니 이게 부족하죠. 그리고 내년에도 부족하지만 26년, 27년, 28년에는 그 새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부족할 거면 그 새 아파트 공급은 주는데 이제 사려는 사람들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이제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요 자료를 보더라도 서울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서울 중에서도 뭐 구별로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 2004년, 2003년에 강남구가 새 아파트 공급량이 많았잖아요. 뭐 이게 이제 아마 그 뭐 대포동이라든가 이런 데 그 재건축이 되면서 새 아파트 물량이 많아서 이랬을 겁니다. 이게 공급량이 많아도 강남은 근데 이제 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미분양이 그렇게 뭐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가격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됐고, 근데 뭐 2025년, 26년 보면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 양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기존에 있는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더 오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새 아파트가 없는데 사려는 사람들은 꾸준히 이게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0.3만 명.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존 아파트를 살려고 그럴 텐데 기존 아파트는 이미 이제 비싼데 그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를 사야 되니까 가격의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남구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계속 오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뭐 이제 서울은 이렇게 보셨으니까 뭐 지방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돼요. 이게 부산은 핫한 동네가 해운대구가 가장 비싸죠. 뭐 우동이라든가 해운대 부근에 있는 우동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비싼 지역인데 이제 부산도 해운대구를 그 부산은 이제 일단 전체를 한번 보고 제가 해운대를 한번 볼게요. 전체를 우선 부산 전체 그 요게 수요량이고 요바가 공급량이라 했잖아요. 꾸준히 공급이 초과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서울과 비슷하게 2005년부터 공급량이 좀 없잖아요. 근데 서울과 다르게 이게 총합 공급된 양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군가 사줘서 소화가 돼야지 이제 나중에 소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물건들이 쌓여 있으니까 이 공급량이 적어도 요게 초과된 물량이 여기 이렇게 채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이제 상승 여력이 힘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에 이렇게 물량이 초과되는 게 좀 없는 상태에서 물량이 부족해야 되는데 이 물량이 부족한데 이제 전에 이게 물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 물량들이 여기 채워지기 때문에 이제 공급량이 이거는 적정 수준이거나 공급량이 좀 더 많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은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를 조금 뭐 그렇게 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관심이 썩 있지는 않은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의 해운대구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뭐 해운대구도 뭐 2019년에 공급이 많은 걸 제외하고 2024년에도 공급이 좀 많았고 이거 뭐
재개발 때문에 이게 재개발된 지역들이 새 아파트 되면서 이렇게 물량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그게 2025년도에도 이게 새 아파트가 되는 것들은 없고 2026년 좀 있긴 한데 이 해운대구는 워낙 그 비싼 동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량이 부족한 건데 이제 부산 전체적으로 아까 봐도 조금 물량이 부족했는데 이제 앞에 초과 공급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의 이제 상승에 탄력적인 힘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산도 보셨으니까 이제 대구를 한번 또 보면은 대구 이제 전체 지역을 분석해 보면 대구가 2016년, 17년도에 이제 아파트 공급량이 많았고 신축되는 그 2023년, 24년도에도 이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대비해 이게 2배 이상 정도 이제 공급량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설명 크게 공급량이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화면이 화면 더 제일 크게. 화면이 이게 제일 큰 아, 건데 더 크게 해드릴까요? 이게 이제 화면을 이제 보시면 이제 그때 2023년, 24년에 공급량이 많았잖아요. 적정 수요량 대비 2배가 되니까 요 물량을 누군가를 사줘야 되는데 이 물량이 이제 누가 이제 안 사주고 미분양으로 남게 된 겁니다. 물량이 남게 됐으니까 여기 부족한 공급량 여기를 채워주겠죠. 근데 채워주려면 요 양이 좀 많은 걸 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2026년부터 공급량이 좀 줄어드는데 뭐 2027년, 28년, 뭐 29년 이 정도 돼야지 여기 이제 아파트 공급량이 많았던 게 누군가가 이제 사주고 소비가 될 것 같아서 대구 지역도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공급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대구는. 이게 이제 문제인 건데, 그리고 이제 대구도 구가 좀 많은데, 대구는 이제 수성구가 가장 잘 사는 동네고, 수성구 이제 범어동 이제 학원가 그쪽이 이제 가장 좋은 동네인데, 여기 보시면 수성구에도 지금 2023년, 24년도에 물량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요 물량을 향후에 누군가가 사줘야지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오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근데 수성구는 좀 대구에서 약간 강남구 느낌이고, 뭐, 학군이나 학원가가 좋고, 뭐, 그렇게 교통이 좋기 때문에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가격은 그래도 회복은 좀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범호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제 대구가 이제 회복이 안 됐을 텐데, 그래도 이제 대구라는 광역시 특징도 있고, 그중에서 이제 대장 동네는 그렇게 가격이 또 금방 회복이 되고 잘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수성구가 범호동이 워낙 대구에서 서울, 강남 같은 그런 동네고 유명하기 때문에 또 가격 방어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될 건데, 그 외 지역은 이제 투자로서의 적합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구도 보셨고, 한 군데 더 보면 이제 대전도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광주 이런 데는 또 안 보는 이유가 광주도 뭐 보면 근데 광주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제가 왜 지역을 나눈 건 아니고, 이제 서쪽보다 동쪽이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그,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좀 크긴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아파트 수요량도 적고, 이게 숫자가 되게 낮아지고 이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자기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좀 낮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1년 동안 기대 수익을 1억 정도 본다면, 이런 데는 인구도 적고, 아파트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뭐, 돈을 좀 비타에 투자하더라도 이제 수익률이 이런 데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제가 광주나 이렇게 서쪽은 좀 잘 선호는 하지 않습니다. 투자로서 선호하지 않고, 대전도 보시면, 예, 대전은 좀 다르게 2004년, 2025년 공급이 많았는데 또 2027년 또 공급이 많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2024년, 25년에도 많았는데 지금 이제 뭐 자재비가 오르고 그래가지고 뭐 공급량도 줄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게 공급량이 올랐잖아요. 이게 여기 뭐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27년도에 많이 돼가지고 새 아파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요 물량도 좀 회복이
2024년, 25년 물량이 회복이 되기도 전에 또 2027년에 공급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 아파트를 누군가 사야 되는데 이거를 뭐 누가 삽니까, 이거? 사는데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 아파트가 이제 비어 있는 아파트들이 많고 계약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러면 당연히 대전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줄어들겠죠. 아니,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대전 같은 지역은 좀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대전은 유명한 뭐 부자 동네가 서구에 있는 학원가 둔산동 쪽 이런 데가 조금 학원가가 많은데 그 서울은 입지 뭐 교통 뭐 한강 학군 이런 걸 뭐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뭐 가격이 높은 데가 형성되지만 지방은 이게 딱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학군이 좋고 학원가가 있으면 무조건 부동산 가격은 비쌉니다. 제가 뭐 해운대 아니 부산, 대구, 지금 대전 다 얘기해 주는데 지금 비싼 동네는 지금 다 학군이 좋고 학원가가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대전 서구에 있는 이제 둔산동이 학원가 거리인데 그쪽도 이제 보시면 2005년도에 일단 물량이 많잖아요. 2027년에도 많고 원래 이런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안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학원 가구 대전의 뭐 대장 지역이라서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는 해줄 겁니다. 근데 큰 수익은 기대를 하기 힘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투자할 지역을 뭐 이렇게 클릭을 해 보셔서 간단하게 수요 공급을만 하긴 해도 또 어느 정도 가격이 예상되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제 서울은 공급량이 부족하고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적기고 나머지 지방 도시는 투자를 할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요걸로 이제 수요 공급을 볼 수 있고 이 부동산 지인 사이트 이용해서 어, 음, 왜 이게 나오지? 아, 이거 크게 해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인 빅데이터에 또 미분양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미분양을 체크하면은 공급된 것 중에서 지금 아파트 계약 안 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전국 미분양 수가 2021년, 20년 전에 적었다가 지금 미분양 수가 많아지고 있죠. 가격이 증가율이 적어졌거나 일부 이제 떨어졌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런 자료들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지역별로 미분양 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서울 지역을 확인을 해보면, 서울 지역은 요때 이제 그 아파트 공급량이 많았지만, 이제, 미분양된 그 아파트량이 많았지만, 2015년부터는 꾸준히 이 평균보다 지금 아래에 있잖아요. 2024년에 잠깐 나온 거, 요때는 아마 재건축되는 아파트량이 많아가지고, 뭐, 송파구나 뭐 강남구 이쪽에 재건축되는 아파트량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이렇게 된 건데 금방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서울은 전체적으로 미분양 이제 평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또 부산도 보면은 이제 부산은 이제 미분양이 이제 2024년 뭐 23년 해가지고 이제 늘어났잖아요. 아파트 공급은 됐는데 계약한 사람 수가 적어서 미분양으로 아파트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지금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대구도 대구도 보시면 아까 제가 공급량이 너무 많았다 그랬잖아요. 공급량에 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지를 않은 겁니다.
지금 공급량이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 물량도 지금 누군가 계약을 안 했는데 앞으로 새 아파트 뭐 아무리 조금만 짓는다 그래도 이제 요 앞에 물량이 해결돼야지 뭐 뒤에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이렇게 미분양이 쌓여 있는 지역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뭐 광주도 보면은 광주도 지금 물량들이 좀 쌓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하실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 공급이나 미분양 수를 가지고 자기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그러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서울도 투자를 해야 될 곳가 아마 아닌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강북 지역의 노원구를 한번 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분양 수를 보면은 여기 이제 미분양 수가 노원구는 많이 없네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절대적인 자료가 아니라 이게 참고 자료인데 아까 수요와 공급 이 미분양 세 개를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단 미분양 수는 적지만 여기 아마 그 공급량도 많고 약간 강북이라서 가격 탄력성은 좀 떨어질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근데 미분양 수는 일단 없네. 그러면은 요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또 참고를 해야 된다. 수요 공급도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뭐 미분양이 없는 거는 요거는 좀 네,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투자할 지역을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고 미분양이 어떻게 돼서 요걸 세 개 갖고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사이트고 이제 다음으로 부동산 이제 지인을 봤으니까 그다음에 아실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것도 플랫폼에서 좀 유명한 부동산 플랫폼인데 이것도 무료입니다. 아시를 보면은 전국 지도가 나오고 여기 이제 지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서울, 뭐 여기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분석할 때 좋은 겁니다. 이제 아파트 가격 그래프도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그 가격 변동도 확인하고 이럴 때 좋은 건데 대표적으로 볼게요. 더보기 보면은 여기 화면을 좀 크게 하고 어, 더보기를 보시면 여기 최고가가 있습니다. 이 최고가를 클릭을 하시면 이 최고가 순위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자기가 관심 있는 뭐 지역이라든가 아파트가 있으면 클릭을 한번 이게 여기서 지역 서울 강남구가 궁금하다 하시고 평형대는 뭐 84가 9평이니까 요걸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여기 설정할 수 있고 나는 2024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가격 변동을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벌써 나오잖아요. 뭐 압구정동에 있는 이런 현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래가 잘 됐네. 이제 9평인데 지금 뭐 47억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거 뭐 재건축일 수가 있고 이제 한강 입지 때문에 아마 이게 가격이 이렇게 비싼 것 같은데 이게 쭉 나옵니다. 뭐 도곡 레슬 같은 것도 나오고 이게 아파트를 클릭하면 옆에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옆에 지도가 나오고 도곡 레슬이라고 여기 뭐 이런 거 경매공매 이런 거 없애면은 좀 뭐 조금 깔끔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없으면 아파트만 지금 나온 겁니다. 도곡동 여기 이제 렉슬 아파트가 있는 건데 이런 것도 보면 이제 가격 추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클릭하면은 이제 43평으로 클릭하고 싶은데 34평에 대한 가격의 변동을 알아보고 싶다. 그럼 이거 그리고 기간이 너무 기니까 나는 2020년 1월부터 알고 싶다, 가격 변동을. 그럼 이렇게 점이 이제 된 거를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이어서 붙인 겁니다, 그래프를. 그럼 보면은 20년에 뭐 24억 원짜리였다가 이렇게 됐다 이때 꺾이죠.
꺾이고, 요가 제일 높았으니까 여기를 전 고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고점. 가격 뭐 32억 원저리인데 좀 꺾였다가 이렇게 됐다가 가격이 이제 전 고점을 회복하고 뚫고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지금 가격 상승 탄력성이 있고 가격이 어느 정도 계속 오르거나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 투자할 때 전고점을 보고 가격이 이렇게 어느 정도 낮아졌다. 근데 이런 타이밍들에 들어가는 건데 좀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전고점이 뚫렸을 때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전고점을 뚫고 가격이 이제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투자를 해도 좋고 앞으로도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격 그래프로 보고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또 최고가 중에서 서울 말고 다른 지역을 제가 한번 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부평. 이렇게 하면은 뭐, 범어동이 학원가 쪽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이 더 비싸겠죠. 뭐 보면 힐스테이트 범어, 이게 가격을 보면은 가격이 이제 이렇게 꺾였다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했잖아요. 근데 대구가 이제 가격이 다른 지역은 이렇게 회복이 안 됐을 텐데 요 봉오동 쪽이 아마 그 대구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 그런 동네라서 아마 가격이 이렇게 회복이 됐을 겁니다. 나머지 지역은 아마 이렇게 가격이 전 고점 가격이 아마 회복이 안 됐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것들 다 학원가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이제 학원가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인데 일부 아파트들은 이제 전 고점, 그 아파트 전에 이제 높은 가격이 회복이 안 됐잖아요. 아, 이런 데는 지금 저평가돼 있고,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지금 투자해서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이런 데 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가격이 지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차익이 남으면 이제 파시면 되는데, 요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가지고 이 정고점이 회복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런 걸 투자하실 때는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한다는 각오는 하시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 잘못하면 이런 데 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런 그래프로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이런 그래프들을 많이 보고 오르다 보니까 금방금방 분석이 되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보셔서 어느 정도 감을 익히시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어느 지역을 투자해야 되고 투자하지 말아야 될지. 이제 초보자님들은 이제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걸 봐도 잘 모르실 텐데 뭐 한 군데를 더 보자면 뭐 인천은 뭐 미추홀구 이런 데가 말고 연수구 이게 송도 쪽이 유명하니까 인천은 또 연수 그렇게 보면은 이런 데는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서 조금 그래프를 분석하기 힘들고 이런 데 송도도 보면은 인천 송도 쪽이 아파트 공급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점 찍었지만 아직도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시간 투자를 오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가격이 회복이 안 되는데 요 가격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투자를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 아실은 최고가라는 요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아파트 가격의 흐름을 읽고 어디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 투자를 할 때는 좀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이트입니다. 아파트 특정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특정해가지고도 그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요 밑에 그 빨간 선은 이제 전세 라인인데, 전세 가격 변화인데, 요 전세 가격 변화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주거나 올라줘야지 이 매매가도 오르는데, 이 전세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매매 가격은 전세 가격 오르는 거에 비해서 안 오르거나 이렇게 조금 막 전세 가격에 붙어 있다. 요런 것들은 이제 갭 투자를 하거나 매매를 하면은
전세 가격에 받쳐주니까 매매 가격이 나중에는 이제 전세 가격에 밀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찾을 때도 이런 아실 사이트는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렇게 보셨고, 근데 또 부동산 플랜 말고 호갱노노라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사용을 잘 안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단지를 자기가 직접 여기서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 아, 여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렇게 치면은, 요거는 조금 좋은 게, 이게 우동 치면은 이렇게 블락이 딱 설정돼 있어서, 아, 이거야 우동이구나. 우동 안에 무슨 아파트가 있고, 뭐 지하철이 있고, 요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이 이미지화가 잘 돼 있어서 좀 찾기가 조금 보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좀 보긴 하는데 이 지인은 요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같이 참고해서 봅니다. 이렇게 되면 해운대구가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가 해운대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거 참고할 때 좋습니다. 이런 거 보고 아파트가 대략 뭐 우동은 뭐 12억 정도 하고 뭐 자동은 5.2억 정도 하고 이렇게 시세 파악할 때 좋습니다. 이런 것들. 요거는 고객노는 이럴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마지막으로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음, 요건 일단 저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이거 한 다음에 요 노후도를 여기서 클릭해야 됩니다. 노후도를 클릭하면은 이제 색깔이 변하잖아요. 자양동 일대의 그 빌라나 아파트들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진할수록 건물이 오래된 거고,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신축인 겁니다. 요거는 왜 확인을 해야 하냐면, 그,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제 서울 아파트를 투자할 때 투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그 평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이상이니까 저희가 그런 돈은 없잖아요. 뭐 대출을 아무리 받아도 좀 부담스러우니까 아파트를 못 사는데 대체제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뭐 재개발 뭐 낡은 빌라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수익성도 가장 좋고 이렇게 다닥다닥 네모나게 붙어 있는 것들이 빌라입니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 이렇게 큰 거는 뭐 아파트이거나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닥다닥 네모나게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것들이 빌라인데 여기 노후도를 보면은 빨간색들이 파란색에 비해서 많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재개발 추진을 할 때 이제 좀 빨리 되거나 사업성이 이제 좋은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 곳들이 많으면은 그 재개발 추진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빨간색들이 많으면 이제 재개발이 금방 되겠구나. 왜냐하면 재개발을 제가 왜 언급하냐면 그 재개발 지역은 그 오래된 빌라들이 많은 지역들이 하는 건데 새 아파트로 바꿔주잖아요. 이제 새 아파트로 이제 아파트를 저희들이 뭐 직접 투자하는 돈이 많이 드니까 새 아파트가 될 오래된 빌라들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렇게 빨간색들이 많은 지역 쪽에 투자를 해야지 좋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빨간색들이 많은데 좀 이렇게 파란 게 좀 많은 곳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여기도 여기에서 봤던 거에 비해서는 파란색이 조금 더 많긴 한데 여기 이런 것도 아마 추진은 아마 할 겁니다. 추진할 건데 어, 부산 부산 하면 되고 근데 부산도 이렇게 오래된 빌라들을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가 이제 광안리 해수욕장 쪽인데, 요 뒤쪽으로, 요런데 다닥다닥 그 건물들이 네모나게 조그맣게 있는 곳들이 다 이렇게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들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좀, 요 파란색들이 이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것들이 이게 신축들이 많은 거거든요. 요런 것들이 많으면은 조금 투자를 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재개발은 오래된 건물이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돼야지 이제 추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적게 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요런 지방 재개발들은 근데 이게 사업이 여기 광안리 쪽만 해도 이게 사업 진행하려고 했던 게 거의 10년, 15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아, 재개발 투자하더라도 물론 관리가 좋고 뭐 오래된 건물들도 이렇게 많고 한데 조금 지방 재개발들은 투자를 할 때 조금 조심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이제 예, 그때 투자금 비싸게 주고 투자를 하셨는데 이제 10년 동안 이제 가격이 돈이 묶여 있고 이제 가격이 그때보다 더 내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재개발도 서울 지역에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서울 광진구 자양동 여기를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요런 데는 보면은 노후도 어느 정도 됐고, 여기 보면은 한강에서 가깝고, 지하철역 뭐 조금 거리는 있지만 뭐 이 정도 양호하고, 그래서 이런 자양동 같은 데는 오래된 빌라가 올해 초에만 해도 그 매매가가 4억, 5억이고 전세 끼고 한 2억 정도의 투자가 가능했는데, 올해 여름부터 올라가지고 지금은 매매가도 한 2, 3억씩 다 올랐고, 그 전세를 끼고 투자하더라도 뭐 한 2억 정도 더 주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투자자들도 많고, 제 아는 분들도 여기 자양동에 빌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자양동이 핫하냐면, 광진구 구청에서 이제 이런 자양동 이런 것들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개발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보면은 이제 여기가 자양동인데 자양동 넘어서 이제 잠실 이렇게 부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양동 주민들은 요 잠실을 바라보고 자기네들이 가격을 이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지만 자기네들은 이제 잠실 가격을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들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이게 자양동 뭐 이렇게 이런 거 요 부동산 플래닛은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 사이트입니다. 제가 일단 뭐 유용한 사이트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고 뭐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무료 강의였지만 간단하게 왜 서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요거 뭐 부동산 그 사이트 몇 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강의이지만은 그 지식과 정보 보따리 풀어주신 우리 주현중 대표님에게 그 박수, 그죠? 자,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든지 끝까지 들어야 되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평이하게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한 방이 있네요. 그죠? 저는 이런 부동산 플래닛이 뭐 있는지도 몰랐고, 그 마지막에 딱 하나 딱 제가 그 느껴지는 게 있네. 결국은 노후화된 빌라, 광진구 자양동이다. 그죠? 어? 그거 하나 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뭐 5억 전후면 살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출 끼면은 뭐 한 2, 3억만 있어도 되겠네. 그죠? 이 중에 저기 2, 3억 갖고 계신 분 있죠? 있는 사람 보이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무료 강의인데 그 부동산은 우리가 그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부동산을 몰랐기 때문에 부동산에 사기에 지금
LG를 한 1년에 뭐 300만 원 주고 빌린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내 인생에서 지혜롭게 이렇게 친구처럼 지혜롭게 만나기 위해서도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조금 맛을 봤어요. 여기 무료 강의니까 아무래도 이게 또 유일한 질이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주요 대표님 유료 강의 좀 이렇게 인적인 부분에 대한 코칭이나 컨설팅도 해줄 수 있나요? 또 해줄 수 있나요? 예, 뭐, 되고, 뭐, 뭐, 네. 네, 뭐, 질문은 하셔도 되고, 뭐, 하는 분은 남으시고, 뭐 됐어. 아니, 오늘 어떻게 강의하는지 봤어. 나름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신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되고, 좀 더 이 선생님한테 좀 질문도 하고 싶고, 앞으로도 좀 부동산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다 하는 분만 남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사람들은 이제 코킹. 자, 지금 3분 드립니다, 3분. 다 더 듣고 싶다는 이야기네. 그죠? 그러면 우리 주현중 대표님이 그 후속 강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뭐야. 자, 여기 잘 보이시죠? 세훈, 세훈이 보여? 세훈님? 통 내용밖에 안 보이는데요. 요 내용 보이죠? 카이사르 보이죠? 예. 링크 떠져 있고, 이렇게 카이사르가, 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네네네. 주현주 대표님, 더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저한테 오늘 무료 강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뭐, 서울 지역은 임장도 자주 가고, 뭐, 서울 지역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경기도 지역도 서울 가까운 부분 다 알고 있고, 이제 제가 뭐 강의를 한다면, 뭐 서울 이제 지역 이제 입지분 아니 서울 구가 25개가 있고 뭐 다리가 34가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주요 큰 대로 도로가 있고 그 뭐 구별로 또 뭐 이렇게 동네들이 딱딱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지 어느 지역을 투자하고 투자하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서울 지역 분석을 간단하게 할 거고 그 뒤로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할 거고, 그 이후로,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아파트 투자보다는 이게 오래된 빌라, 새 아파트가 될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은 이제 재건축이 있고 재개발이 있는데, 그 두 개가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새 아파트는 아무래도 비싸기 때문에 올라도 이제 수익률이 적게 되고, 저희는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있는데 그 재건축은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뭐 나중에 그 초과이익 환수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익의 일정 부분을 또 이제 정부에 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재개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소액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새 아파트가 이제 서울은 새 아파트가 되면은 일단은 가격이 일단은 뭐 기본 15억 이상이니까
뭐 수익률이 많이 낮습니다. 근데 빌라 가격은 뭐 3, 4억, 4억 아니면 뭐 전세를 끼면은 뭐 1, 2억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재개발 관련된 공부를 단계별로 공부를 하고 단계별로 투자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투자는 굉장히 나하고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저도 돈 연끌하면 투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후속 강의 4번 들으면은 내가, 한 군데 정도는 내가 마음에 드는 데를 이렇게 내 예산 내에서 이렇게 좀 찍을 수 있겠나요? 어떤 아웃컴으로서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여기 정도 하나 투자할 수 있겠다, 이런 감이 잡힐까요? 비용은 누가 적었습니까? 도움인가요? 후속 강의, 내가 예를 들면 5억 전후로 투자했을 때 15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 네? 얼마면 되겠습니까? 강의료는 단돈 10만 원. 10만 원이면은 오늘도 조금 번쩍 눈이 뜨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동산 어디서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씩 4번 10만 원이면은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돈으로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있어요. 내가 이런 강의 투자 강의 들으라고 한 10사람한테 전화했더니 돈이 없는데요. 다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가 항상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거든요. 그죠? 돈이 없다 이거보다는 좋은 물건이 있다라는 희망이 보이면 돈을 더 아껴 쓰게 돼요. 뭐 신청하고 서울 가고 부산 가고 이래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오늘은 또 일방적으로 강의했지만 다음부터는 질응답도 좀 많이 받아주실 거죠? 대자 누가 지금 오미라 선생님이 아시나 봐. 누가 이렇게 도우미가 지금 나타나서 우렁 도와주네? 계좌번호 여기 있네. 63780104317033 국민네 뭔가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는 게 아니고 이제 강사님 거의 드리고 저는 주최비를 조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이 절대적으로 제가 상담사를 양성하다 보니까 상담분들이 7, 80%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어, Recording 이런 in 호구가 progress.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치료해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런 현실적인 것을 또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상담하는 내담자들도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또 약간 관심 갖고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상담사가 또 이렇게 몇 마디 던져드리면 야, 저 선생님은 상당히 세상 지식에 해박하구나 하면서 더 유능한 상담을 우리가 상담한다고 해서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힘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또 전체적인 걸 다 봐주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싶은데 뭐가 인생이 안 풀린다 하면 또 이런 상담이라는 게 어떤 조언도 해주는 게 또 상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제 부동산을 잘하는 현실적인 상담사라는 이제 그런 능력이 하나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만 들어도 뭐 자, 부동산 아니면 이러면 서울이잖아요. 서울이면은 또 강남이나 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강남 통일시고 서울 통일 이 주현직 대표님이 그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좀 전에 가신 역시 강남의 청담동에서 의상 디자인 하신 선생님이 강의 잘한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좀 받아보겠습니다.
자, 질의응답. 뭐 아니면 소감도 괜찮고. 김세훈님, 음, 네, 소감 한번 아니, 해도 될까요? 아무 소감, 사냥입니다. 네, 소감이요. 네. 제 소감은, 부동산 지역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지식, 뭐, 얼마나, 많이 팔리고, 얼마나 이렇게 매물이 남고 이런지를 잘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세훈님은 지금 20대잖아. 저는 50대여도 오늘 처음 알았다니까. 이런 사이트가 있고, 그래프, 주식처럼 그래프로 이렇게 막 뜬다는 것도 사실은 지금 뭐 얼떨결에 졸리는 이렇게 막 이렇게 저녁 시간 들어서 그러는데, 한번 이제 끝나고서 한 번씩 해보면 상당히 눈이 뜨일 것 같아요. 어, 굉장히 꿀 정보였던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분도 또 우리 주 대표한테 그 질문이나 이런 거, 후속 강의라든지 뭐 무엇이라도 좀 질문해 보세요. 우리 양나리 언니도 어렵게 모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통장에 1억 있으실 것 같은데. 오미라 선생님 가셨어요? 오미라 선생님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해보세요. 저 강의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강의 시간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네. 8시부터 9시 1시간. 1시간씩 4회 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또 한 번 들으면 모르거든? 녹화본 줄까요, 말까요, 우리 주 대표님? 녹화본 드려야죠, 그죠? 자꾸 복습해야 돼. 그러면 그거 자꾸 들으면 또 그 중에서 오늘처럼 4개 사이트만 건져도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햇병아리 신세는 벗어나고 어디서 부동산 하면은 한마디는 할 수 있겠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럼 아실 사이트 들어가 봐. 뭐 이런 거지. 부동산에서도 뭐 이렇게 빨간색은 노후화된 거래. 이런 것도 생전 처음 들었어. 그죠? 그럼 그 강의, 4번 하는 강의가 그 빌라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빌라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걸까요? 카이사르님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뭐, 어떤 거 질문을 하셨나요? 저 이후 4번 되는 강의는 그 네. 목적이 빌라 투자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지 해서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투자금이 처음에 많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 투자를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이제 수익률도 기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예, 오래된 빌라 투자하는 거를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이게 자본금들이 또 다르니까 그 가격대에 맞춰서 뭐 실전 투자도 할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가격대에 맞는 그 동네들이 서울에 다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이제 가격이 좀 있으면 좀 좋은 동네 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양나리 언니는 빌라로 양이 안 차. 건물이야, 건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맞죠? 빌라부터 시작해야죠. 같이 갑시다, 언니. 네. 나 1억 지금 모아가지고 빌라 하나 사야겠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입성했으니까 아파트의 꿈을 좀, 나는 뭔 꿈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지금 아파트는 비싸니까 빌라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받자 이 말이잖아. 전략적으로, 우회적으로 그 말이잖아요. 그죠? 서울에 왔으면 서울에 아파트 하나는 사야죠. 그죠? 오미라 선생님은 또 어떠세요? 지금 관심 제일 많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 10만 원 저기 오늘 12시까지 나도 내라 하더라고. 꽂아놓고 4번 들읍시다. 다 같이 여기 남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게 입문이잖아. 여기서 끝이 아니고 초급, 중급, 고급이 있고 또 내가 기획할 생각하고 있는 게 힐링 임장 여행이라고 임장을 다 가가지고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그죠? 놀러 가가지고 차도 내년에 살 거예요. 사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거기서 임장도 하고 그런 또 멋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놀고 먹는 건 체질이 안 맞아. 뭐라도 건져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가서 배도 채우고 양식도 채우고 그런 힐링 임장 여행 프로그램 기획 중이에요. 좋죠, 김명란 선생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좋아, 우리는. 그죠? 교수님, 그래서 여기서 원장님 끝이 아니에요. 또 이제 뭐, 부동산 투자 클럽으로 나가는 거지. 소감 한마디 해도 되나요? 예, 예. 아, 네,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 저는 제가 돈이 없다는 관계로 별 관심을 안 가졌는데 특강을 듣다 보니까 딸 생각이 나서 딸이 지금 서울에서 집을 사야 된다는 목표를 안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좀 많이 벌어서 사줬으면 좋을 건데 이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유튜브 활동도 하면서 근데 되게 열심히 살고 있어서 제가 좀 공부를 좀 해서 엄마는 왜 지방에 투자를 하느냐 서울에 집을 사지 않고 그런 말도 귀에 와 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특강 들으면서 딸이 나보다 좀 더 많이 깨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란 선생님은 선생님도 이제 듣고 딸 있지. 딸을 위해서 10만 원 꽂아줘. 그리고 이번 들으라고 링크 보내줘. 아, 그러면은, 네. 응? 한번, 그게 네, 투자지. 이제 집을 사줄 게 아니라 사는 기술을 가르쳐줘. 좋은 생각 아니에요? 해보겠습니다. 응.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새로 오신 뭐, 박춘영님은 처음 뵙는 분인데,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이은택님이나 모르시는 분들이네, 이분들은? 뭐 관심 있으셔서 남으신 건가요? 관심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주 대표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저는 이제 뭐 무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좀 부동산 투자를 뭐 잘못했다, 뭐 여태까지 뭐 그런 뭐 경우들도 있고 뭐 실제로 뭐 잘못해가지고 지금 뭐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앞으로 뭐 과거에 어떻게 됐든 미래에 어떻게 됐든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얘기를 들은 거고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시는 곳들은 다를 텐데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 조금 서울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 게 이제 지방 분들도 저도 이제 투자 뭐 상담을 많이 받아보는데 그분들도 결국 이제 목표는 예, 서울에 있는 거를 사는 것들이 이제 목표인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 대표님 얼굴 보여주세요. 예, 그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들 이제 세금이 이제 그 다주택자들 이제 세금 이제 부과를 중과를 이제 정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도 뭐 부산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결국 목표는 이제 서울 거를 사는 것들이 목표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돈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뭐 오래된 빌라 이런 것들을 서울에 이제 그걸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재개발은 재건축과 다르게 이제 사적인 목표가 아니라 공적인 목표로 이제 재개발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서울시는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그거를 관리하는 건데 뭐 강의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서울 재개발 빌라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고 근데 부동산도 이제 돈이 이제 소중한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 막 그냥 막 뭐 어디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했고 뭐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주변에 부동산 때문에 골머리 앓는 사람이 천지 많아요. 근데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뭐 너무 많아. 부동산으로 인해서 그 자기가 열심히 모은 재산을 그 진짜 뭐 소송 중이거나 탕진하거나 그런 사람이 진짜 뭐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뭐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 갖긴 했었는데 그냥 책 보고 이랬거든요.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이나 보고. 근데 이렇게 실질적인 강의를 내가 젊었을 때부터 접했다라면 지금 강남 아파트 이미 샀습니다. 그죠? 쓸데없는데 뭐 하와이 뭐 어디 콘도 막 2천만에서 날리고 말이죠. 그지? 또 투자도 내가 또 지방에 포항에 집 묶여 있고 막 이런 식이야 지금. 그래서 다 지금 제가 돈 좀 벌긴 벌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상담업을 해가지고. 근데 결국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가치가 없는 똘똘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을 열심히 하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게 나에게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도 안 늦은 거죠, 또, 그죠? 응. 자, 같이 함께 하겠다. 우리 수요일 8시에 함께 하겠다, 1번. 나 다음 주 수요일부터 4번 들어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공부 좀 해보겠어. 우리 고진 선생님 의외네. 사실 상담하는 사람들이 제일 호구야. 사람들 돕겠다는 그런 마음밖에 없어가지고 당하는 사람이 이런 카운슬링 하는 사람. 응? 우리는 돈을 번다는 것보다 방어하기 위해서도 배워야 돼, 방어. 지금 근데 또 우리 저기 제자 누구 중에 지금 와이드에 와가지고 지금 막 사기당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3년이나 하고 있어. 그죠? 우리는 좀 이성적인 사고, 이렇게 현실적인 공부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응? 돈을 버는 건 그 다음이다.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또 누구도 저기 또 K대 나와가지고 지금 똑똑하다는 그 이 대표도 지금 그렇고 하여간 내 주변에 물론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러지만 부동산으로 그냥 인생 망한 사람이 천재 많아.